네, 반갑습니다.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윤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보게 되시나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을 걷다가 친구와 대화하는 도중에, 일하는 도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잡고 손에 쥐게 되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총 7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뽑아서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의미하게 핸드폰을 잡아서 유튜브, 인스타, SNS 다른 것들에 낭비하는 시간 일절 없어지실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핸드폰은 아주 강력한 도파민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핸드폰만큼 강력한 도파민 도구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일하는 게 즐겁나요? 그냥 편하게 쉬면서 핸드폰 하는 게 즐겁나요? 책 읽는 게 즐겁나요? 핸드폰이 즐겁나요? 친구 만나는 게 즐겁나요? 핸드폰이 즐겁나요?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솔직히 핸드폰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발전을 위해 하는 일도 있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가장 즐겁고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핸드폰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파민 도구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의 적인 핸드폰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파민 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나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란 사람은 애초에 핸드폰이라는 걸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 의하면 어떤 거에 중독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손에 잡게 되는 핸드폰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늘은 2시간 공부 집중해야지 하면서 핸드폰을 옆에 딱 놔둬요. 자기가 핸드폰을 옆에 둬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30분 공부했다가 조금 집중 안 돼서 핸드폰을 한번 잡게 되는 순간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핸드폰 도파민을 맛본 순간 공부도 순식간에 재미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은 공부 집중이 잘 안 되네. 그냥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핸드폰은 가장 강력한 도파민 도구라는 것. 내가 그 핸드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진짜 핸드폰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 전략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환경 설계입니다. 환경 설계.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나요? 애기들 눈앞에 마시멜로를 가져다 놓은 다음 이거 몇 분간 안 먹으면 이따가 2배 더 줄게. 뭐 이렇게 하는 실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먹었고 몇몇 아이들은 안 먹었습니다. 도대체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은 계속 그 마시멜로를 쳐다보면서 이걸 먹어 마라.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시각에 마시멜로가 계속 입력이 돼요. 근데 안 먹는 아이들의 특징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놀이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가 시각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시멜로에 노출되는 환경 자체를 떠나버리니까요. 이런 사례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일단 내가 뭘 할 때는 핸드폰이 내 눈에 안 띄어야 됩니다. 내 눈에 핸드폰이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뭔가에 집중할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핸드폰을 여러분 시각에 입력되지 않도록 환경 설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환경 설계. 만약 내가 뭔가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옆에 핸드폰을 두고 한다? 그러면 내가 시한폭탄을 내 옆에 두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내 시각에 핸드폰이 입력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내 핸드폰을 어디다가 두어야 될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환값 높이기. 이 전환값 높이기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핸드폰이 없지만 그래도 핸드폰을 막 손에 쥐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순간에 내가 핸드폰을 손에 쥐려면 폭염 온도에 500m를 전력 질주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내가 핸드폰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을 손에 쥐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전환값 비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전환값이라는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집 앞 카페에 가서 공부하려고 할 때 핸드폰은 집에 두고 오세요. 그러면 굳이 내가 집까지 가서 다시 핸드폰 잡아야 돼? 이런 생각에 안 잡게 됩니다. 다른 예로 내가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게 된다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오세요. 그럼 내가 이제 씻고 다 누웠는데 굳이 화장실까지 또 가야 돼? 그러면 가기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핸드폰을 손에 쥐게 되는 데 있어서 전환값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세요. 전환값. 그러면 그 전환값을 치러서 핸드폰을 할 바엔 귀찮아서 그냥 안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설계와 전환값 만들기. 자, 두 번째로 휴대폰 감옥 구입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할 때도 휴대폰을 옆에 두지 않고 전환값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핸드폰을 손에 잡게 된다면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서 휴대폰 감옥이라는 걸 구입해보세요. 한 3,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핸드폰에 시간 낭비되는 걸 생각하면 아주 똥값, 헐값입니다. 저도 집에 하나 있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휴대폰은 아주 강력한 도파민 도구고 그걸 통제하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뭘 해도 안 된다면 그냥 휴대폰 감옥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휴대폰 감옥은요, 망치로 부셔도 안 부셔지기 때문에 그냥 뭘 하든 내가 핸드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심히 지장을 받을 만큼 핸드폰 중독 단계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전략 다 건너뛰시고 휴대폰 감옥 전략부터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효과 직방입니다. 자, 세 번째로 홍삼과 케이크 법칙입니다. 홍삼, 케이크, 법칙. 자, 우리가 홍삼을 먹고 케이크를 먹을 수 있잖아요. 쓰다가 달달해지니까요. 근데 케이크 먹고 홍삼 먹기는 참 힘이 듭니다. 달달하다가 써지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는 홍삼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내 일이라고 하더라도 쓰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아주 달달한 케이크와 같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예 핸드폰을 손에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스스로가 세우는 겁니다. 내 하루 모든 일을 다 끝내야만 핸드폰을 손에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내 할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잡게 되면 내 할 일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핸드폰보다 재미도 없고 집중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크 먹고 홍삼 먹긴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제하고 싶다면 내 할 일을 다 끝내야지만 손에 핸드폰을 쥐겠다라는 원칙을 스스로 세워보세요. 이 홍삼과 케이크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신호 활용하기입니다. 신호 활용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잡게 되는 일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 버스를 기다리면서 핸드폰, 출퇴근 지하철에 탔을 때 핸드폰,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막히면 핸드폰, 일이나 공부하는 도중에 지루해질 때 핸드폰, 잠자기 전에 핸드폰, 카페에 앉으면 핸드폰,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일정한 순간과 신호가 오면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잡게 되죠. 이 신호들을 오히려 발전적으로 활용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출퇴근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신호가 오면 핸드폰을 잡는 게 아니라 책을 집어드는 것이죠. 잠자기 전에 핸드폰 잡으라는 신호가 왔을 때 핸드폰이 아닌 책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핸드폰을 잡게 되는 신호가 왔을 때 나를 발전시키는 다른 대체제를 꺼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호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내가 이제 핸드폰 꺼내야지 라는 신호와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분야의 책을 손에 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신호 활용하기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그러면 핸드폰이 아닌 내 발전을 위한 도구를 잡게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핸드폰 알림 끄기입니다. 알림 끄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소한 건데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내 핸드폰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알림이 왔었는데 그거 괜히 한번 눌렀다가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간 경험 있으신가요? 알림 타고 들어갔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된 경험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SNS의 알림을 꺼놨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SNS 알림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알림이라는 게 그냥 울리면 내가 끄면 되는 거고 굉장히 사소한 건데 궁금해서 한번 타고 들어갔다가 그 알림 하나로 내 한두 시간이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모든 핸드폰 알림을 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직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제외 모든 알림은 다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하루 최소 2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핸드폰을 손에 쥐지 않는 무방해, 무도파민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2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2시간만큼은 무도파민 시간이기 때문에 디지털 디톡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일에서 더 큰 성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을 안 함으로 인해서 머리도 맑아지고 작은 일에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2시간은 무방해, 무도파민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보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은 아주 강력한 도파민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걸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완수했을 때는 핸드폰을 마음껏 하게 해주는 보상을 나에게 주는 것이죠. 보상. 자, 그러면 이 핸드폰을 하고 싶어서라도 더 빨리 집중력 있게 일을 끝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할 일을 끝내지 못했다면 핸드폰을 아예 못하게 하는 처벌 시스템도 만들어줍니다. 처벌.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못하게 되는 게 싫어서 또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인간의 행동 동기를 활용한 원리인데요. 인간의 행동 동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쾌를 추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불쾌를 피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끝내면 핸드폰이라는 쾌를 얻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반대로 핸드폰을 못하는 불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행동 동기를 활용해서 핸드폰을 보상, 처벌 시스템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괜찮아 보인다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파민 도구다. 그걸 통제하려면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핸드폰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7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핸드폰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과 손에 쥐는 전압값을 높이는 것. 둘째로, 휴대폰 감옥을 구입하는 것. 자, 셋째로, 홍삼과 케이크 법칙을 기억하는 것. 자, 넷째로, 핸드폰이 하고 싶을 때 책을 손에 쥐는 것. 신호 활용왕이죠. 다섯 번째, 모든 SNS 알림을 끄는 것. 자, 여섯째, 하루 2시간만큼은 무방해, 무도파민 시간을 만드는 것. 일곱 번째, 핸드폰을 활용한 보상 및 처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꼭 한 가지는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가진 목표가 있지만 옆에와 같은 어려움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목표 성취 컨설팅 신청하세요. 옆에 문제들을 한 번에 전부 해결해서 여러분이 가진 목표 3배 더 빠르게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